사라진 조선의 호랑. 호랑이는 민족의 영물이다. 조선의 방방곡곡을 누비던 우리의 호랑이들은 일제강 전기를 거치면서 단 한 마리도 흔적 없이 멸종되어 버렸다. 일제는 조선을 강점하면서 호랑이를 남겨두어선 안 된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당당한 기계와 굽힐 줄 모르는 강인함을 숭앙하는 조선. 청년이 남아있는 한 조선을 식민지로 통치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그들은 직감적으로 알았던 것이다. 일본이 조선의 호랑이 사냥에 얼마나 열광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야마모토 원정대 사건이다. 일본의 야마모토 타다자 부로란 사람은 호랑이 원정대를 조직. 1917년 11월 12일에 부산항에 당도하여 그해 12월 6일 호랑이를 잡겠다고 보름가량 주로 함경도 방면에 산악을 두루 들쑤시고 다녔다. 이른바 야마모토 원정대라 불렸던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호랑이를 잡은 기록을 야마모토 정욱이란 기록으로 남겼다. 그들은 2마리의 호랑이와 다수의 표범, 곰 등을 포획해서 의기양양하게 서울로 돌아온다. 야마모토의 조선 호랑이 사냥은 야마모토가 작사한 정우가 호랑이 사냥 노래에서 의도를 엿볼 수 있는데, 호랑이 사냥을 통해 일본 사나이의 기계를 보이고 식민지 조선을 발판으로 미국과 당당히 맞서며 러시아까지 침략하겠다는 제국주의의 야욕을 과시한 것으로 보인다. 야마모토 정오군이 해산식을 겸하여 조선호텔에서 만찬식을 개최한 것은 1917년 12월 5일이었다. 조선 총독부의 야마가타 이사부로 정무총감 이하 유력자들이 두루 참석한 이 자리에서 일본인들은 호랑이 고기 시식회를 갖는다. 일본으로 돌아간 뒤에도 역시 이들은 제국 호텔에 모여 조선 호랑이 시식회를 개최한다. 이 땅에 살았던 호랑이들조차 만국의 서름에 겨워 일본인들의 식탁 위로 올라가야 하는 운명이었던 것이다. 조선 총독부는 일제강 전기 내내 해수구제 사업, 새로운 짐승을 포획하는 사업을 벌여 약 9만에 가까운 경찰과 민간을 동원. 호랑이, 표범 등을 아예 멸종시켜버렸다. 공식 기록에 의하면 일본의 해수구제 사업으로 1919에서 1924년의 6년 동안 잡아 죽인 호랑이만 65마리에 이른다. 일제강 전기 전기간에는 공식 기록이 161마리이지만 대략 400에서 500마리 정도 포획된 것으로 추정된다. 표범의 경우는 공식 기록은 625마리고 비공식은 약 10마리 정도로 파악하고 있다. 지구상에서 가장 힘세고 아름다운 호랑이들이 서식했던 한반도의 호랑이는 그렇게 사라져 버렸다. 그렇게 잡힌 호랑이들의 가죽은 일본의 왕실을 비롯한 유력자들의 모두 헌정되었다. 남한의 마지막 호랑이 포획 기록이라고 알려진 1921년 경주 대덕산의 호랑이도 역시 일본의 왕족에게 헌상되었다. 그래서 지구상에서 호랑이가 가장 많이 살았다는 호랑이의 나라 대한민국에는 호랑이가 한 마리도 없고 호랑이 가죽 한 장도 남아있지 못하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제일교포가 해방 이후 1908년 2월 전남 영광 불갑산에서 생포한 호랑이를 박제한 것을 유달 초등학교에 기증한 것이 유일한 조선 호랑이의 흔적으로 남아있을 뿐이다. 조선 호랑이의 흔적을 찾아서 일본으로 건너간 조선 호랑이. 나는 수년간 일본에서 조선 호랑이의 흔적을 찾아왔다. 2015년 최민식 주연의 영화 대호가 개봉하면서 일제강 전기 일본의 조선 호랑이 사냥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집중되기 시작했다. 영화 대호의 실제 모티브가 된 야마모토 정오군의 호랑이 사냥에 대한 각종 자료가 공개되면서 나는 야마모토가 잡아간 조선 호랑이가 야마모토의 모교인 교토의 도지사 대학에 소장된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다. 도지사 대학 출신들에 관해 기술한 도지사 인물지에는 야마모토 사부로의 행적을 서술하면서 조선에서 호랑이 2마리를 사냥 후 표본으로 만들어 한 마리는 당시 황태자 히로히토에게,
한 마리는 모교인 도지샤에 기증했다 고 적어놓고 있었다. 이를 근거로 사실 여부를 학교법인 도지사 측에 질의하고 열람 신청을 했다. 2016년 2월 20일 학교법인 도지사 측은 심사숙고 끝에 열람 요청을 받아들였다. 1917년 야마모토가 함경도 신창에서 포획한 2마리의 호랑이 중에 한 마리는 99년 만에 다시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던 것이다. 긴장감으로 가슴이 터질 듯이 뛰었다. 2016년 2월 20일 도지사 측의 안내로 표본실 문을 열고 들어가 한 귀퉁이에 있는 조선 호랑이를 베었다. 개마고원을 누비며 군왕처럼 의젓했던 백두산 호랑이는 교토의 사립학교 비공개 표본실 뒤퉁이에 새끼 한 마리를 데리고 쭈그리고 앉아 있었다. 산천을 떨게 했던 옛날의 영화는 남아있지 않았고 상군으로 추앙받았던 시절의 숭고함도 없었다. 그러나 나는 99년 전 일본으로 얼떨결에 끌려와 포로처럼 살아왔던 가엾은 조선운을 마주하는 느낌이 들어 넙죽절을 올렸다. 뭔가 울컥하는 느낌이었다. 안내를 맡았던 도지사 관계자가 당황한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호랑이는 한국에서는 산신령으로 추앙받는 신성한 동물입니다. 누구나 마음속으로 존경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일본에서처럼 단순한 짐승이 아닙니다. 통역을 맡았던 분이 일본인 안내원에게 호랑이의 의미에 대해 나지막하게 설명해 주었다. 그제야 일본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다. 호랑이가 그런 의미란 걸 자신들은 잘 알지 못했다고, 이렇게 한 귀퉁이에 방치하여 놓아서 오히려 좀 미안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도지샤 대학에는 호랑이 표본 외에도 표범, 곰, 늑대 등 야마모토가 포획했던 사냥감들이 다수 보존되어 있었다. 열람을 마치고 나는 도지사 대학 관계자에게 준비해간 조선 호랑이 반환 요청서를 전달했다. 학교 관계자는 학교 이사장에게 잘 전달하겠다고 약속해 주었다. 2011년 조선 왕실 의계가 한국으로 돌아갔던 일이 생각납니다. 의계 반환 운동을 주도하셨다는 걸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조선 호랑이 표본도 원래 자리로 돌아가서 한일우에 기여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응원합니다. 그와 나는 악수를 하고 헤어졌다. 우린 일제강 점기를 거치면서 너무나 많은 것을 잃었다. 해방 77년은 잃은 것을 되찾기에 늦었을지도 모르지만 훗날 다시 이 길을 찾아올 사람을 위해 좌표를 남기는 심정으로 나는 조선 호랑이 반환 문제를 기록으로 남긴다. 몇 년을 찾고 찾은 결론은 바로 일본의 침략이 이 나라의 호랑이 멸종에 깊이 관여했다는 것이다. 호랑이를 산신으로 숭배해온 이 나라의 많은 일본인이 신식의 연발총과 군총을 들고 밀어닥쳐 메이지 후반 1897-1911년부터 다이쇼 1912, 1926년에 걸쳐서 금세 호랑이를 멸종시켜 버렸다. 엔도 키미오의 한국 호랑이는 왜 사라졌는가 중에서